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아전인수격 주장을 펼치던데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공군만 살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급으로 해석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라는 것인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하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꼭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간담회에서 참석한 어느 기자도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으로서는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은 행정부 수반의 대행에 그친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된 듯이 그 대표적 권한인 외교의 전면에 나서면서 각국의 정상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외교가 아니고 뭡니까?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 권성동, 한덕수 두 권한대행의 손발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이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두 사람이 대행하고 있는 권한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명에 불필요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덕수 권한대행도 재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유심하게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쉽게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곧 1,500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이미 늘었습니다.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법인들이 파산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환율, 내수 침체 때문에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이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 다 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와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심지어 국제적, 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경제 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야 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말로만 급하다고 해요. 입만 바빠요.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맹추위 속에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로만 하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텨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라집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이거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입니다.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더군요. 근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절차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뭐겠습니까?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대에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김민석 수석 말씀대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다른 건 다 죄를 지어도 봐주는데, 재직 중에 기소할 수 없는데, 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란 행위를 이걸 친위 구데타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이런 명문의 규정조차 두고 있는 이유를 왜 외면합니까?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번 내란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걸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